두 번째 코너는 울산의 각 구군별 소식을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울산 남구 임금택 리포터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울산 남구 의원이시기도 하시죠? 예. 네, 본인 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원 임금택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재선 의원이시고 7대에는 그 부의장까지 하셨죠? 예.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남구에 네,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 하나 하고 그나마 조금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 해주고 싶은 일단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칭찬 말고 앞에 좀 문제되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일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 예산을? 남구청장 서동욱 청장이 네, 12월 말경에 작년 12월 말. 2023년 지난 12월 네,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벤치마킹 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19일요. 12월 19일부터 21일 2박 3일 제가 알기로는 그 12월 초에 서동욱 청장이 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사퇴서를 그렇죠. 제출을 예,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번복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타임라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2023년 9월 1일 2차 추경에서 서동욱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30%를 정액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예. 30% 증액.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네. 그것도 2차 추경에서 2차 추경은 거의 한 10월이나 9월에 이제 한 것인데 석 달을 남겨두고 30%를 이제 정액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 일은 잘 없죠. 일어나지 않나요? 이런 네. 경우는 원래 예산 편성상에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70일 정도가 경과된 업무 추진비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70일이 경과되고 난 12월 1일 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열흘이 지난 12월 11일 날 다시 구청장 사퇴에 대해서 번복을 합니다. 사퇴를 철회를 합니다. 한번 사퇴한다 했으면 해야지. 그렇죠. 사퇴를 그거는 구청장의 그 어떤 언행은 네. 31만 남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철회를 하고 또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벤치마킹을 갑니다. 이 1년의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번에 이 벤치마킹은 그야말로 벤치마킹이 아니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예. 이게 보니까 사퇴하고 번복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의원님이 알아보시니까 이거 그냥 뭐 벤치마킹 하겠다고 간 게 아니고 갔다 와서 뭐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간 것 같다. 근데 예산이 어디서 어떤 부서의 예산으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떤 사람과 함께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서 한번 파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각 부서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뭔가를 지적을 하면 알려주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물으면은 네.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답변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자료를 내놔봐라 한번 보자. 자료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구청에서 나온 거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통상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데 그럼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해서 아마 12월까지 갈 겁니다. 그때 돼야 이제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023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자료를 안 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준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결산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그 서동욱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가 30% 증액이 됐다. 그래서 그 증액된 거 가지고 뭔가 선심성 예산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당연한 거죠. 있을 것 같다는 네. 예측, 추측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포기하고 다시 복귀해서 예산은 남았고 남은 예산 이거 어쨌든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겠네 정도로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넘겨버리고 자료 요청해도 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로 주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거죠. 구정질의를 하면서 이제 30일로 남구 구민들에게도 좀 호소를 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규탄을 해달라. 그다음 언론사에도 취재 요청을 했지만은 언론사에는 전혀 취재한 바가 없고 언론에서는 잘 그 내용을 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예 언론에 실리지가 않았던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감사 대상이 된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이제 그게 있고 난 이후에 울산의 그 시민연대 울산 시민연대. 울산 시민연대 네. 울산 시민연대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연대도 조금 같이 이 부분을 좀 같이 알맞춰서 한번 파보자.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시민연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가지고 감사원 청구하려고 그러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통상적으로 감사 청구가 거의 없었죠. 아마 남구가 생긴 이래로 시민연대 단체에서 네. 감사 청구가 아마 유일할 거다. 울산시에서도 아마 유일할 거다. 또 감사 청구가 통상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네. 이번에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게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 시민들하고 같이 뭔가 발맞춰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그다음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이번 시민연대가 정말 울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럼요. 울산 시민연대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응원하고 저도 시민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감사 결과하고 뭐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을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감사 청구된 게 5월 말로 계산하면 한 3개월 정도 지금 되었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은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장생포가 거의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생포에 그간 투입된 예산이 1,000억 이상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장생포를 볼 때마다 가슴이 그렇죠. 안타깝고 막 이런 게 지금 주민들이 몇 분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구에서 가용한 여러 예산들 중에 사실 또 장생포에 몰빵하다시피 한 것도 있어요. 몇 분 살고 계시지도 않는데. 예,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장생포에는 이제 앞전에 또 세창 냉동창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네. 그때도 말썽이 많았고 또 그 세창 냉동창고가 안전성에 문제는 없느냐라는 주민들 지적도 많았고 네. 또 장생포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또 공장지대가 둘러싸여 있고 이런 곳에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마치 뭐 조금 비유하기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군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발을 빼지 못하는 네. 장생포에 투입한 엄청난 예산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정도로 투입되어 있는데 그게 또 막 망하고 이러면 다음 그렇죠. 대선 이런 게 불투명할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해도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생포 수국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문객 수가 58만 명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거는 칭찬할 만하다. 그렇지만은 뭐 장생포 수국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국을 17억을 들여가지고 수국을 심은 것인데 그게 이제 한 해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9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수국을 심은 게 이번에 이제 그 빛을 발하고 그 방문객이 58만이 방문했다 하는 게 그간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그나마 그거는 좀 칭찬을 할 만하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1,000억 대비해서 17억이면 진짜 작은 그렇죠. 금액인데 그걸로 장생포를 살렸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운영 경비만 해도 공단에서 운영 경비가 지금 1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또 더 들어갈지 또 노후가 되면은 노후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이 또 더 많이 발생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좀 아니 보고 그 수국 요번에 축제 그리고 수국 이렇게 열린 수국 축제 끝나고도 사람들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한 개 성공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출렁다리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 뭐 계속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뭐 독창적이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 수국 같은 경우에 울산의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두 가지 소식 들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예, 예. 부의장도 하셨고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하셨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남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면 야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만약에 남구청장이 된다 혹은 뭐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서 보면 네. 국민들이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듯이 네. 의사 결정 구조도 직접 민주주의 체계를 주민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걸 좀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사 반영 구조를 토론 네. 그리고 토론을 통한 그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된 부분들을 남구가 안아가지고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실현시켜내는 것 하나. 또 두 번째는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주민들 예산 편성 주민들이 예산 참여제라는 게 있긴 한데 네. 형식적인 예산 편성 집행에 머무르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인 예산 편성, 실질적인 예산 집행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구나.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시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구조. 예, 그렇습니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요새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렇죠. AI도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말해서 뭔가 의사결정 구조가 나왔는데 예산 없으면 말짱도로 묵으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개방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직접 민주주의에 조금 더 한번 다가보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될 시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방법론적인 거
조금 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컨대 지금 우리 각 동에 가보면 네. 우리 이제 사회자님도 이전에 조금 자생단체 활동도 좀 해보셨겠지만은 네네. 그 실질적으로 자생단체가 한 동에 18개에서 22개 정도의 자생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데도 있고. 새마을. 뭐 주민자치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동네 봉사단,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청소년 뭐 봉사단, 네네네. 뭐 뭐 방법. 예, 통장회, 네. 자율방범대, 방재단 뭐 수없이 이렇게 많은데 네요.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있고 네. 7대 때 김지기 청장이 잠깐 들어와 가지고 조금 개선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중단해버린 바람에 그게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고 아, 의사결정 구조가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만 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주민들은 사실은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인적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로 편성이 편성이 되고 되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하든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조금 더 진입 장벽을 개방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직접적으로 이제 구청장과의 관계 부분들도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고 실제적인 소통.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다면 뭐 그제 우리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 구조가 평상시에 앞에 단상보다는 중앙에다가 네.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누구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네. 동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장려할 필요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시민들이 적절하게 마이크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맞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따로 하실 말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살펴보고 네. 좀 더 좋은 낭구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구에 꼭 알아야 될 얘기들을 앞으로 계속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